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심사평가원의 조이력입니다. 제목이 히라 빅데이터 및 공공데이터 소개로 되어 있고요. 오늘 공공데이터 포탈에 관련된 주제로 저희가 아마 주제 발표들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히라는 심사평가원의 이제 영문 약자입니다. 그래서 심사평가원의 빅데이터를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시켜드리고 저희가 공공데이터의 포탈 쪽에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심사평가원을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조금 계셔서 간단하게 좀 언급을 드리고 저희 빅데이터의 개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가진 주요 빅데이터들, 그다음에 이제 심사평가원 빅데이터의 제공 활용 중에 이제 공공데이터에 이제 정형적으로 쓰이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비정형적으로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평가원입니다. 앞전에 건강보험공단의 그 박정원 실장님께서 이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건강보험공단은 다들 잘 아시죠. 사실 잘 아셔서 조금 더 말씀 안 하셔도 사실 충분히 다 이해하시는데요. 이제 심사평가원은 아마 의약분업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건보공단과 심평원으로 일단은 두 개로 분류돼서 그 전에는 직장조합, 지역조합 이런 식으로 이제 보험제도가 나누어져 있었죠. 그래서 2000년 7월 1일 날 이제 설립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심사평가원이라는 이름에서 보다시피 이제 요양급여 비용이라고 하죠. 저희 이제 다 요양기관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사실 이제 저희가 말하는 병원, 의원들을 이제 요양기관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심사와 평가 또는 정부에서 원하는 기타의 이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심사 현황 규모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하게 이제 진행하는 것들 중에 아니라 이제 국민들이 이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행위에 대해서 그것들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심사하는 업무고요. 이 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한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1980년도부터 2020년까지 쭉 표현하는데 이제 위쪽에 보면 심사 실적에 보면 지난 40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이 진료를 받은 게 줄어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특이하게 작년에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손을 열심히 깨끗이 씻다 보니까 아마 40년 역사에 처음으로 이제 진료 심사 건수가 줄어드는 특이한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2020년 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요양기관이라고 하는 저희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기관은 96,700여 개소가 있습니다. 심평원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국민 진료 정보가 다 있죠. 앞전에 이제 건보공단에서도 이제 좀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한테 이제 모든 진료 정보가 다 오게 되고 그거에 대한 심사, 진료비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저희가 다 진행한 다음에 그 내역에 대해서 보험료 지급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건보공단에 저희가 이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양기관들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진료에 대해서 요양기관의 의료의 질평가 같은 것들도 수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약품이라고 여기 동그라미에 막 표시되어 있는데요. 의약품에 대한 유통 정보를 모두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는 제약업체들도 저희한테 얼마만큼 생산을 했다라고 이제 신고를 하게 돼 있고요. 또 그거를 유통업체나 또는 병원에 납품하게 되면 얼마만큼 납품했다라는 내역도 다 신고하게 돼 있고 또 진료 정보에 통해서 이제 그 약을 사신 기관은 또 사용한 내역을 다 저희가 이제 알 수 있어서 그 내용도 의약품에 대한 전반적인 전주기 정보를 다 관리하고 있고 기타 의료 자원이나 비급여 영상 정보들이 있는데 그 내용은 쭉 다니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많은 데이터가 있다. 아마 아까 앞전에서 얘기했지만 전 세계에 사실 이런 사례는 많지는 않습니다. 수집 활용 부분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요양기관뿐 아니라 의약품 제조업체, 치료 재료대 제조업체 또는 각종 정부 공공기관 단체에서 이제 많은 정보들을 수집하는데 당연히 이제 많은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요. 모든 정보는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가장 큰 사례 중에 하나 또 건강보험인 것 같아요. 해외에서도 많이 이제 오듯이 모든 것들은 이제 전산화돼 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심사에 활용하고 이제 심사에 사용한 것들을 가지고 내부에서 이제 활용하고자 내부에 이제 보건의료 DW를 구축을 해서 저희가 열심히 다른 업무에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좋은 정보들을 가지고 저희만 쓸 것이 아니라 공공의 정보는 저희 아닌 외부에서 원하는 정보들에 개방을 해서 사용하자라고 해서 이제 개방 DB를 이제 구축을 해서
외부에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구자, 산업계, 공공기관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니아에 저희가 공공데이터 포털에도 제공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시스템이 많다는 거고요. 이 많은 시스템 중에 이제 저희 이 공공데이터 개방이나 포털에 관련된 부분도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심사평가원이 가진 주요 빅데이터에 대해서 앞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조금만 더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일단 진료비 심사에 대한 모든 내역들이 가장 많은 정보겠죠. 이 부분은 저희가 다 심사를 한 다음에 이제 건보공단에 넘겨드리고 건보공단에서 동일한 정보는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건보공단은 저희하고 다르게 아까 얘기했던 장기 요양 정보나 뭐 기타 정보, 그다음에 이제 보험료 납부 정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 말고 건보공단만의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정보입니다. 적정성 평가 정보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 원이 가진 고유 업무 중에 하나로 요양기관들이 어떤 평가를 하고 이 기관별의 어떤 진료 행위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진행 결과에 대해서 해당 요양기관에 가감 지급이라고 해서 인센티브를 더 주기도 하고 또는 이제 감 지급이라고 해서 이제 마이너스 요소를 네거티브하게 진행하는데 사실 이제 감이라는 건 상당히 이제 반발이 커서 인센티브를 주는 목적으로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급여입니다. 사실 이제 비급여는 건강보험 제도 밖에 있는 정보죠.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많은 문제들과 또 국민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저희가 아마 지지난달 이전까지는 병원급 이상의 정보들은 모든 비급여 정보들을 저희가 다 수집을 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지난달부터 정부에서 이제 잘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의원급 단위의 모든 비급여 정보도 저희가 수집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제 공개는 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부에서 그래서 저희가 수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일반 국민들이 이제 비급여 정보에 대해서 어디 가면 10,000원짜리가 어디 가면 30,000원짜리고 하는 것들에 대한 사실은 민원은 굉장히 많으나 사실은 그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조금은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의료자원입니다. 일단은 모든 요양기관은 사실은 뭐 약국을 열어서 약국 업무를 하거나 하면 일단 제일 먼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저희한테 신고를 해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신고할 때는 사실은 뭐 나는 약국을 열었어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근무하는 약사님들 같은 인력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장비들, 병원이나 이런 데들도 마찬가지로 병실이 있으면 몇 개 이런 것들을 다 저희한테 신고하게 되어 있고요. 의약품은 아까 얘기했지만 생산자부터 나중에 쓰이는 것까지 전 주기의 정보를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DUR 서비스입니다. 이게 아마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게 과연 될까라고 시작했던 부분인데 됐습니다. 아마 세계에서 조금 유례가 없는 일 중에 하나인데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본인들은 모르시겠지만 약국에 가서 또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거나 처방을 맞으면 처방받는 즉시 실시간으로 저희 심사평가원의 모든 정보가 다 쌓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시간 정보로 해서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이제 DUR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쓰고 있는데 처음 시작됐을 때는 생각을 하면 참 이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벌써 한 15년 전 얘기인데 대한민국에는 사실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경각심은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약 중에는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이 있어요. 같이 먹으면 돌아가실 수도 있고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전까지는 그런 정보가 없었는데 미국에는 사실 이런 것들이 좀 관리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한번 가져다가 우리가 분석을 해보자라고 해서 미국의 FDA에 있는 먹으면 안 되는 약이나 병용 금기나 또는 몇 세 이하는 먹으면 안 되는 약 같은 것들을 가지고 돌려봤더니 깜짝 놀랐죠.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을 많이 드시고 계셨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병원을 한 군데만 가면 그나마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좀 이렇게 구분을 해주실 텐데 이 병원을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하다 보니 이 병원에서는 어떤 약을 처방했는지 알 수 없고 저 병원은 어떤 약을 처방해 줄 수 없다 보니까 이제 국민 건강에 굉장히 심각한 위해 요소로 이제 작용을 했던 부분이고 실시간이 과연 가능할까에 대해서 했으나 이제 결론적으로 가능해서 지금도 굉장히 잘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원래 주요 토픽이 이제 활용을 어떻게 하냐는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공공데이터 포털에 제공하고 있는 내용은 공보공단에서도 API로 몇 종 제공하고 있어요. 뭐 다른 형태로 몇 종 제공하고 있어요 했듯이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슷하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도 정형 데이터 전반을 소개하면서 자연스럽게 같이 포함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진 데이터를 모두 다 개방하면 좋겠으나 사실은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는 모두 다 개방한다는 걸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 지금 개방으로 점점 늘려가고 있는 목록 중에 이제 건강보험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건보공단하고 좀 다른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는 자동차 보험 심사도 진행을 하고 있고 기타
뭐 보훈 진료비 심사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건강보험 제도 밖에 있는 별도의 진료비 심사 제도다 보니까 이제 저희 쪽에서만 가지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자동차 보험 심사는 내년 초부터 개방하려고 저희가 지금 열심히 분석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기타 평가 정보, 모료기간 현황 정보 또는 이렇게 신청하는 단계나 실제 정보를 받아서 쓰기 어려우신 분들한테 기초 통계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환자 표본 자료 같은 것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심사를 하는 와중에서 저희가 수집하게 된 모든 영상 정보들에 대해서 어떻게 써볼까에 대해서 요즘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보건의료 쪽에서 가장 AI 쪽이 발달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영상 판독 쪽이죠. 그 부분도 이제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개방 플랫폼을 구축했다는 내용입니다. 다 구축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저희가 제공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공공 데이터 제공이라고 하고 있고 공공 목록, 오픈 API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가 이제 니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 데이터 포탈에 저희가 같이 저희가 만든 개방 포탈에도 동일한 내용이 올라가 있고 공공 데이터 포탈에도 가 있고 서로 일단 링크나 이런 거로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환자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환자 표본 자료고 뭐 기타 내용들입니다. 각종 통계 자료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제 밑에 있는 부분이 중요한데요. 여기 뭐 어떤 뭐 툴을 제공한다는 거고 결국은 제공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 분석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 원격으로도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센터 부분입니다. 빅데이터 센터하고 오픈 R&D 센터로 일단 이름이 초기에 이제 목적에 의해서 분할돼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 결론은 이제 분석센터로 다 통합될 예정이고요. 전국에 저희 지원을 이용해서 또는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전 지원에 저희 공공 데이터를 이용하실 수 있게 분석센터를 지원하고 있고 또 공공 영역의 특히 학술 연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이렇게 찾아와서 하는 것보다 해당 랩실에서 지정된 PC에서 직접 분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원격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방 부분입니다. 아마 아까 건보공단은 이거보다 조금 뭐 API 다 5종이었나요? 7종이었나 뭐 이렇게 개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공공 데이터 포탈을 통해서 개방하고 있는 목록입니다. 목록 자료가 지금 제가 이걸 업데이트한다는 거 지금 깜빡했네요. 총 38종, 21종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59종으로 나뉘는데요. 현재 제공하고 있는 그 종수는 총 88종입니다. 당시보다 조금 많이 늘어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 뭐 건보공단에서 좀 전에 그 박종원 실장님께서 좀 솔직하게 사실 마지못해 하라고 하니까 했다 뭐 약간 이런 말씀도 살짝 하셨는데 저희는 이제 요것들이 이제 건수를 늘리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몇 년간 지속이 돼서 현재보다 당시에 이제 보다 제가 이제 업데이트를 누락을 하고 다른 자료가 지금 원래 제가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보낸다고 하는 걸 초기 자료로 그대로 올라왔는데요. 88종을 제공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아마 재작년부터는 공공 데이터 제공의 어떤 건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크게 노력하지 않고 작년부터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예, 데이터 3법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는 공공 데이터 제공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사실은 공공 데이터 제공이라는 주 흐름이 지나가다가 데이터 3법이 통과하면서 각 기관이 직접 제공하는 형태로 이제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매년 몇 건씩 공공 데이터 포탈에 올라가면서 약간 이렇게 제공하던 어떤 그런 틀을 벗어나서 보다 상세하게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형태로 바뀌게 됐다라는 게 일단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록으로 제공하는 것 제외도 공공 데이터 포탈이나 저희 쪽 개방 DB에 오면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것 말고도 필요하신 기관은 여기 이제 신청에 의한 제공이라고 해서 저는 현재 제공하고 있는 거에서 이런 게 없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신청합니다라고 하면 일단 이건 뭐 사람의 그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부의 약간의 실비를 조금 지불하시고 해당 내용이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공공 데이터 포탈입니다. 많이 보셨죠? 오늘의 이제 주요 주제기도 합니다. 공공 데이터 포탈에 저희가 올라가고 있는 건 여기에는 이제 업데이트된 자료가 있네요. 총 108건, 파일 데이터 88건, 오픈 API 22건에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 실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하고 탁 치시면 정확하게 108개가 이제 현재도 지금 검색이 되고 있을 거고요. 제공하고 있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API뿐이 아니라 뭐 XML, 그다음에 뭐 CVS나 뭐 관련된 내용으로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저희 공공 데이터 개방 포탈에도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희 심평원 홈페이지에 오면 이제 이렇게 공공 데이터 이용 안내가 있는데 꾹꾹꾹 누르면 저희 개방 포탈로 다 포워딩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개방 포탈입니다. 저희 개방 포탈에도
니아의 공공 데이터 포털과 동일한 자료를 동일하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기타에서 저희한테 직접 신청하는 것도 이제 저희 개방 대비를 통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거 외에 도대체 이제 필요에 의해서 저희 제공하는 형태가 아니라 다른 형태를 주로 제공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를 한번 예시를 한번 잠깐 설명을 드려보면, 이제 목록의 제공, 신청에 의해서 제공이 보면 이제 좀 제가 가리긴 했는데요. 이제 최근 이제 9월달, 그래서 처리 기한이 이제 10월달로 해서 최근에 이제 신청했던 데를 보면 현재는 약간 이 보험사들이 지금 여기 이름도 지금 디지털 헬스케어잖아요. 사실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해서 하는 부분에 가장 크게 지금 뭔가를 고민하고 하고 있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아마 보험사 쪽인 것 같습니다. 아마 정부 정책에 의해서 자회사로 디지털 헬스케어사를 뭐 설립도 하게 되고 뭐 그런 기사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만, 그래서 저희 목록에 제공을 신청하신 기관들을 보면 의외로 다른 기관들도 많이 있지만 저기 노란색 쳐져 있는 부분들이 이제 보험사들입니다. 이제 보험사들이 어떤 이제 기초 통계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본인들의 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자 표본 자료입니다. 이거는 저희 전체 자료 대비해서 전 국민 대비 2% 또는 뭐 13%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기초 통계 자료 산출하는데 이것만 통해도 사실 전체 자료를 그렇게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받는 것보다 조금 더 간단하게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표본자를 통해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재는 4가지 종류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맞춤형 연구 분석 지원입니다. 현재 저희 부서에서 가장 크게 하는 역할이죠. 그리고 사실은 연구하고 싶어하는 많은 분들이, 저희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연구하고 싶어하는 많은 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신청하시는 부분들이고요. 주로 보통 이제 의대 연구팀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현재 뭐 불과 한 3개월 전만 해도 6개월을 기다려야만 이제 순서가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가진 인프라라는 게 이제 제공해줄 수 있는 어떤 계정 수나 뭐 이런 라이센스 수가 사실은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원하는 수요는 많은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그거를 이제 마음대로 늘리면서 급격하게 늘릴 수 있는 게 없어서 최대한 줄여가고 계정 수를 늘린다고 늘려서 현재 오늘 기준으로는 약 3개월 정도 일단은 대기 기간을 소요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사실은 연구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일이죠. 연구 기간이라는 건 한정이 돼 있는데 정보 한번 보려고 하면 뭐 그전 얼마 전까지만 해도 6개월, 이제 최근 3개월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많이 기다리는 부분들을 저희도 지금 계속 고민해서 어떻게든지 이렇게 해결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정형 데이터라고 하죠. 저희 아까 DB에서도 많이 보였지만 저희도 만약에 요양 기간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떤 그 위도 경도가 다 되는 형태대로 이제 제공을 하는데, 이제 그런 모든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활용하는 부분에서 여러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정부 부처 특히 유관 부처에서 쓰이는 부분들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질병청에서 이 부분은 이제 코로나 이전에 저희가 2018년도에 아마 구축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질병청에서 22개 법정 감염병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저희 실시간 정보를 수집하는 DUR 시스템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실시간으로 먹은 약들을 수집한다라는 건 해당 감염병에 걸렸었던 분들이 먹는 약들이 있으세요. 그 약들을 가지고 그 법정 감염병에 해당하는 환자들이나 약을 복용하신 분들이 얼만큼 됐는지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제공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제는 사실 감염병 중에서 이제 원톱이 나왔죠. 이제 코비드라고 해서, 그래서 이 시스템은 아마 별도의 감염병 중에 이제 코로나나 이런 관련된 것들로 아마 변경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보도 대시보드나 이런 것들도 뒤에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네요.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이제 저희 심평원은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모든 요양기관하고 모든 인프라가 다 맺어져 있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약간 아직 뭐 80, 90대의 이제 의사 선생님 이런 분들은 이제 전산을 활용하실 수가 없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의 0.1%, 2% 정도를 제외하시곤 거의 모든 기관은 거의 전산화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모든 인프라를 이용해서 작년 초에 사실은 이제 국가적인 재난이죠. 전 세계적인 재난이긴 한데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졌고 거기에 의해서 사실은 뭐 정신없이 돌아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초에는 사실은 마스크 대란이라는 게 좀 있었어요. 마스크 대란이 있어서 이 마스크를 공적 마스크를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뭔가 정리하고 국민들한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최근에는 이제 그 이후에는 요즘 카카오 같은 데들이 이제 많이 이제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초기에는
저희 심평원의 어떤 DUR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공적 마스크를 약국에서 이제 분배하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저희 시스템을 이용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관련해서 많은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또 DUR 시스템을 말고 이제 옆에 ITS라고 있는데 ITS 시스템을 만들어서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자가 또 한때 큰 문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질병관리본부하고 통합을 해서 해당 분들이 일단은 괜찮다고 해서 집에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연락 오고 해서 병원에 가거나 이러면 바로 그 순간에 이 사람의 해외 입국 이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의사 선생님들한테 바로 통보가 돼서 코비드 감염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이런 부분도 지원을 했었고요. 기타에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가진 정보가 유관 기관들에서 정말 유의미하게 쓰일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식약처 관련해서 뭐 인체 조직을 기증하신 분이 과거에 어떤 병력을 가졌는지, 사실은 이제 기증 받은 분들이 이제 그 병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대한적 14사의 혈압 같은 경우도 혈액을 열심히 뭐 설문조사해서 봤지만 뭐 실제 그분의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를 때 저희 모든 진료 기록을 통해서 이분이 과거에 부적정한 혈액 사용되면 안 되는 혈액이 대상자이거나 이런 것들은 다 저희한테 1차 점검을 받고 기타 등등 뭐 저희 사회보장정보원의 복지수급자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일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용하는 부분에서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저희뿐이 아니라 또 산업계에 대한 지원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의료정보라고 하는 부분이 개인정보일 뿐만 아니라 사실 민감정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데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보를 막 개방하거나 하는 부분들에서 상당히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부분이 조금 있고요. 그래서 가용한 범위 내에서 넓혀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창업경진대회, 많이들 하고 계시죠. 그래서 창업경진대회도 진행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사실은 꽤 큰 성과들을 가져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7, 8년 된다 보니까 이제 2.0으로 어떻게 도약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하고 있습니다. 표준화입니다. 결국은 이제 모든 것들이 제대로 쓰이고 많이 쓰이고 할 수 있으려면 표준화가 돼야 되는데, 일단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제도 안에서 저희가 정보를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다 표준화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병원의 모든 임상 정보나 많은 정보들이 EMR이든 어떤 정보들이 사실은 그 제품, 어떤 회사의 제품을 쓰느냐, 그 기관의 어떤 표준화에 따르냐에 따라서 사실은 기관 간의 차이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코비드 관련해서 진행을 하면서 해외에서 저희한테 이제 자료를 요청하거나 연구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마 용어가 뭐 스노밴드 시티니 뭐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릴 텐데요. 결국은 CDM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공통 코드, 공통 데이터 모델을 만들어서 해외든 저희든 동일한 형태의 코드로 연구 분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빅데이터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표준화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비정형 부분입니다. 사실은 대부분 이제 정형은 많이 익숙하시고 잘 아세요. 이제 비정형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좀 머리가 아픈데, 요즘 이제 4차 산업혁명하면서 이제 뭐가 좀 달라지기 시작했죠.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이제 결국 이제 심평원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새로운 디지털 뭐 뉴딜이 뭐냐, 뭐 H 뭐 저희 심평원의 이제 뉴딜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나름 저희의 그 1세대라고 표현하는 건 2017년도부터 작년까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201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18년도에 AI 의료 영상 판독 시스템을 처음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ML 방법론을 이용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당시에 이제 뇌심혈계관 질환 관련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실제 이게 댐을 보고 실제 의료인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공개를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각 병원에서도 사실 이런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리고 저희가 매년 어떤 질병마다 계속 늘어가면서 저희가 이런 영상 판독을 수년간 해왔으나, 이제 저희만 이렇게 해서 의료인한테만 개방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저희가 열심히 모아놔서 결국 의료 영상 정보에 인공지능 데이터를 제공한다라는 건 결국은 이제 학습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개념이고요. 학습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개념은 거기에 이제 영상 정보에 다 레이블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표시를 다 붙여놔야지 이제 학습 데이터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영상 정보만 다 제공한다고 해서 그걸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학습 데이터를 어떻게 쓰이게 할 것인가를 저희가 이제 이때 고민을 했고, 2세대로 넘어와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이제는 이번에 이제 저희가 진행하는 건 세계 질환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고
또 실제 저희 심사에도 이제 사용을 하자. 이 심사람 진료비 심사람은 1차 심사는 보건복지부 기준이나 이런 데에 대한 심사고요. 2차 심사는 의학적 소견이 필요할 경우엔 저희 원에도 전문위원이라고 해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이제 심사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영상 자료를 보고 CT, MRI를 보고 이제 의학적 판단을 합니다. 그럴 때 요양기관에서 보는 CT나 MRI를 띄우면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 알고리즘이 같이 뜹니다. 양쪽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의학적 소견을 판단할 때는 뭐 종양의 크기, 뭐 뼈가 구부러졌으면 구부러진 거의 각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가 양쪽을 같이 띄워주시고 결국은 이제 심사 지원 시스템이죠. 의사 선생님들은 이제 그걸 보고 판단을 할 때 이제 참조하시는 자료를 좀 쓰고 있고요. 그렇게 모은 자료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정말로 이걸 필요로 하는 산업계나 또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해서 이제 첫 발을 내디딘 게 이제 실증 랩 구축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본원이 원주에 있습니다. 원주 1층에 보면 저기 보건의료 빅데이터 뭐 스타디움이라고 해서 일단 실증 랩을 구축을 했는데요. 그래서 여기 오셔서 이 의료 영상 정보에 대해서 학습 데이터를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본인들이 만든 알고리즘이나 이런 걸로 언제든지 검증을 해보고 실제 판독 시스템이나 알고리즘을 또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이제 지역적 한계는 있죠. 그래서 이 지역적 한계를 어떻게 넓혀가 볼까에 대한 고민도 있고요. 특히 이제 여기서 이제 니아에서 오신 분들이 앉아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니아의 유호진 팀장이라고 해서 인공지능 데이터 그 사업 1팀 팀장님이 계신데 이제 조만간에 한번 연락을 해야 되는데 먼저 연락이 오셨었는데 제가 이제 전화를 못 드렸는데 니아에서도 사실은 의료 영상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 판교에 이제 분석센터라고 해서 이제 클라우드로 구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양 기관이 어떻게 의료 영상 부분에서 산업계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협력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니아하고도 앞으로 얘기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가 2세대 이제 이런 것들을 진행하죠. 결국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막 많은 사람들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되지만 의외로 우리한테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고 이제 많은 부분에서 발전을 보이고 있고요. 사실은 빅데이터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잘 쓰이려고 하면 결국은 표준화가 되고 잘 쓰일 수 있게 정제가 되고 학습 데이터를 쓸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계속 고민하고 있고 이제 첫 발을 내딛어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계속 대한민국 정부의 이제 가장 큰 표어 중에 이제 굉장히 잘 지었다고 생각하는데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라는 이제 표현이 사실은 저희 심사평가원이 추구하는 부분과도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보건의료 정보가 가진 단순히 개인 정보로서의 중요한 뿐이 아니라 이제 그게 이제 민감 정보로서의 중요성을 갖다 보니 저희가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정보 보호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하면서 이제 개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